이번 시간에서는 18강에 대한 내용으로서 전번 시간에 이어서 또 전번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문제로서 풀어드릴게요. 127페이지 보시면 문제 1번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 토지 열거한 것이다. 가장 관계없는 것 되어 있는데 1번 과수원, 농지죠. 농지는 지역의 용도와 일치했으면 분리, 불일치했으면 종합합산. 여기는 분리과세와 관계 있는 거죠. 공장용 토지에 대한 내용, 지역 용도 일치했으면 분리, 불일치했으면 별도 합산, 초과자 나왔으면 종합합산, 분리과세와 관계 있는 거죠. 별장의 토지, 앞에서 말씀드릴 때 이 별장에 대한 내용은 주택과 내용으로서 주택에 관련된 내용으로서 과세한다겠죠. 그러면 이 별장에 대한 내용은 주택으로서 과세하기 때문에 별장 가액과 부수토지 가액을 합쳐서 주택에 대한 재산세로서 고지서 나가져요. 토지분이 아님으로써 여기에 대한 내용 관련 없는 것으로 되겠죠. 답은 3번 되고요. 종중 소유의 의미야. 종중. 이 단어만 있다면 그 단어 보자마자 분리과세다. 목장. 목장에 대한 내용도 마찬가지로서 지역의 용도와 일치했으면 분리과세, 불일치했으면 그때는 종합합산 가는 거죠. 분리과세 내용이 연관되겠죠. 답은 거기서 3번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D페이지에서 128페이지에서 2번 문제 봅시다.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 대상 구분, 종합합산, 별도합산, 분리과세 대상이 같은 것으로 묶인 것 돼 있어요. 같은 거, 기억. 거기 오른쪽 약간 가니까 종중 나왔죠. 종중 나왔으니까 분리과세. 니은에서 해운제 골프장이 아닌 골프장용 토지 중 여기서 골프장 하면은 대중 골프장을 말해줘요. 문장 보니까 해운제 골프장이 아닌 골프장용 토지 이랬으니까 이건 대중 골프장용 토지를 말하죠. 대중 골프장용 토지 중 운영이 보존되는 임야. 운영이 보존된 임야에 대한 이유로서 이 임야는 영업에 관련된 임야죠. 별도 합산. 디귿에서 거기에 쭉 가니까 염전. 염전은 산업과 관련됐죠. 분리과세. 니을에서 자동차 운전 학원의 자동차 운전 학원용 토지. 학원이죠. 학원은 영업이죠. 영업에 관련된 토지로서 별도 합산이에요. 그러면 기억에 대한 내용과 디귿에 대한 내용이 분리과세로 묶일 것이고 니은에 대한 내용과 니을에 대한 내용이 별도 합산으로서 묶이죠. 이제 답 찾는 것은 기억, 디귿 아니면 니은, 니을로 묶인 것을 찾으시면 돼요. 그런데 기억, 디귿으로 묶인 것은 없네요. 니은, 니을이 있네요. 답은 1번 되겠네요. 그리고 3번 재산세에서 가장 높은 비례세율이 적용되는 것. 이제 문제상으로서 말씀드리는데 재산세에서 세율의 높낮이를 알아보는 내용의 문제가 나온다면 누진세율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말고 비례세율만 가지고 고려해서 문제를 푸시면 될 거고요. 여기는 비례세율에 대한 이로서 높은 것을 찾아라 했으니까 찾아보죠. 1번 해운제 골프장용 토지는 4%. 그리고 2번에서 읍이니까 군이죠. 군, 도시적 방만 나왔으면 무조건 일치. 군, 공장 토지 일치함으로써 분리과세 세율은 0.2%. 고급 주택, 주택 단어만 나왔다면 맨 앞에서 배웠을 때 누진세율 이렇게 배웠었죠. 누진세율. 4번에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차고용 토지. 이 차고용 토지는 영업 관련이죠. 영업 관련으로서 별도 합산. 별도 합산이니까 여기다 내용 누진세율에 대한 내용으로서 적용되지 비례세율이 아니니까 답이 아니겠죠. 그리고 5번. 5번에서 고견을 쭉 가보니까 나온 말이 터미널. 이 말 나왔죠.
터미널 단어 보면서 분리 과세. 세율로 물어본다면 운송산업에 대한 내용이니까 0.2% 되겠죠. 그럼 가장 높은 비례세율이니까 답은 1번로서 될 것이고요. 5번 문제 갑시다. 5번에서 재산세 대상 토지 중 과세 표준이 증감에 따라 세액 부담이 누진적으로서 증가할 수 있는 것 돼 있어요. 그럼 여기에서 누진적으로 증가할 수 있는 것 됐으니까 누진세율을 골라라 이 문제죠. 누진세율을 고르는 것은 합쳐진 거죠. 합쳐진 내용으로서 종합합산, 별도합산에 대한 내용을 고르시면 되겠죠. 1번에서 거기에 약간 가니까 군 나오고요. 그리고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과수원, 과수원이니까 농지죠. 그러면 실제 영농에 사용된다고 했으니까 작용되는 농지로서 군에 있죠. 지역의 영도 일치했죠. 분리과세. 분리과세니까 누진세율이 아님으로써 이건 누진적 세율이 적용되는 것은 아닌 내용으로서 답 아닐 것이고 2번에서 허가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받지 아니한 건축물의 토지. 허가받지 아니한 건축물은 토지분산세를 과세할 때 그 건물이 없는 걸로 봄으로써 이 토지는 나대지니까 종합합산. 합산세니까 누진세율. 답 2번. 3번 종중 나왔죠. 분리과세. 임야니까 세율은 0.07%. 4번 해원제 골프장용 토지 분리과세. 세율은 4%. 고급 오락장 토지 분리과세. 세율은 4% 이렇게 나오죠. 여기까지 단위로서 토지에 대한 산세 문제까지 풀어드렸으니까 이제 교재상으로서 131페이지에서 제4절 주택 이외의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갑니다. 먼저 주택에 대한 재산세. 주택 이 단어 나왔다면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때 주택에 대한 내용은 주택 건물과 이에 딸린 토지를 합친 게 주택 그랬어요. 합쳐서 나왔죠? 합쳐서 나오니까 이때의 단위로서 주택은 뭘로 간다? 누진세율이 적용된다는 거죠. 누진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또 다시 별장 가보죠. 여러분들이 주택법에서 배울 때 별장의 뜻 배울 거예요. 별장의 뜻에 대한 내용은 주거용 건물로서 늘 주거용 사용되지 아니하고 휴양 용도로 사용된 건물이 별장 그랬어요. 주거용 건물로서 했으니까 이 별장에 대한 내용도 뭘로 가세? 주택으로 가산다는 얘기예요. 주택으로 가사하기 때문에 이 별장에 대한 내용도 마찬가지 별장 건물에다가 이에 딸린 토지를 합쳐서 과세하는데 세율만 주택에 따라가지 않고 나머지는 다 주택에 따라갑니다. 세율만 4% 비례세율로서 적용이 되고 나머지는 다 주택에 따라간다. 그리고 재산세에서 주택 단어만 나왔다면 세율로 물어볼 때는 뭘로 간다? 누진세율이라는 것입니다요. 그럼 별장에 대한 내용도 주택에 따라가니까 납부기간, 주택의 납부기간과 같습니다. 또 별장에 대한 내용도 주택에 따라가니까 별장 건물과 그에 딸린 토지를 합친 것이 별장이다 이렇게 나오죠. 세율만 안 따라가요. 세율만 몇 퍼센트? 4%다. 이런 의미로서 구별을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그 밑에 이 가로에서 주택 이외의 건축물 선박 항공기 주택 이외의 건축물에 대한 의미로서는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죠. 건축물은 주거 이외 용도의 건축물을 말합니다. 주거 이외 용도의 건축물이니까 상가용 건축물, 공장용 건축물을 말하겠죠. 그리고 한 사람이 상가 건축물을 여러 채 보유한다 하더라도 각기 물건마다 과세니까 건축물마다 세액 산정이에요.
건축물마다 세액 산정되기 때문에 이 건축물에 대한 저산세의 세율은 비례세율로 갑니다. 비례세율로서 건축물 이렇게 나왔다면 세율은 0.25%다로 아시면 되겠죠. 그리고 예외적 내용이 있는데 그 예외적 내용도 비례세율이에요. 그런데 이건 시험에서 맞게 나오니까 외울 필요가 없어요. 읽어보시면 돼요. 말씀을 드릴게요. 동그라미 니은이죠. 시내, 주거지역 내 공장용 건축물에 대해서 세율은 0.5%로서 계속 적용됩니다. 그리고 과밀 억제권역 내에 공장 건축물을 신설, 증설하였으면 수도권 지역의 인구의 밀집을 방지할 목적으로서 5배 중과세되고 5년간 적용돼요. 여기에 대한 내용이 니은, 디귿에 대한 내용으로서 여러분 시험에서 맞게 나오니까 이 숫자는 읽어보시라는 뜻이었고요. 그리고 니을에서 골프장, 고급 오락장 건축물에 대해서는 세율은 4%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미 토지에 대해서 볼 때에 골프장용 토지, 고급 오락장 토지에 대한 내용은 세율 4%라는 거 알고 있어요. 이제 아는 것은 해원제 골프장, 그리고 고급 오락장 나오면 토지든 건축물이든 세율은 4% 비례세 이렇게 아시면 되겠죠. 그리고 선박과 항공기에 대한 내용인데 선박 항공기에 대한 내용의 세율은 0.3%, 고급 선박은 5% 비례세율인데 이 선박 항공기에 대한 내용의 세율은 여러분 시험에 잘 나오지 않으니까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3가로 세율 적용, 세율 적용에 대한 내용으로서 탄력 세율이 적용돼요. 탄력 세율은 가감 조정되는 세율을 말합니다. 가감 적용된 세율로서 플러스 마이너스 50% 가감 적용된다. 그리고 가감 적용에 대한 내용은 해당 연도만 적용된다 이렇게 나오죠. 여기가 바로 재산세 세율에 대한 내용인데 여기에 따라서 문제 풀어볼 때에 1번 재산세 세율 설명 옳은 것 돼 있어요. 1번에서 건축물은 과세 표준의 비례세율인 1000분의 2.5 여기서 1000분의 2.5란 말이 0.25%죠. 이 세율이 적용된다? 맞고요. 그리고 2번에서 지자체장은 세율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표준세율의 50% 범위 내에서 가감, 더했다가 뺐다, 더했다가 뺐다니까 이건 탄력이죠. 탄력 세율로서 플러스 마이너스 50. 해당 연도만 적용되는데 여기는 5년간 적용된다? 틀렸죠. 3번에서 재산세 세율 적용 시 별장과 고급 주택은 4%, 별장은 4%, 고급 주택, 주택 다 나왔으니까 누진세율. 그 밖에 주택도 주택 나왔으니까 누진세율이죠. 이제 이 문장에 대한 내용은 이렇게 고쳐져야 맞겠죠. 별장은 1000분의 40, 고급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은 누진세율 이렇게 나와야 맞겠죠. 3번 틀렸고요.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주택, 주택 단어 나왔죠. 주택 단어 나왔으면 주택 건물과 이에 딸린 토지를 합치는 거죠. 그런데 이 문장은 토지와 건물 가액을 소유자별로 구분 계산한 소유자별로 구분한 것이 아니라 토지 건물과 합산한 과세 표준에 누진세율 적용된다 이렇게 나와야 맞습니다. 그러면서 4번 틀렸고요. 5번 주택, 재산세, 건물은 누진세율, 그에 딸린 토지는 비례세율 적용된다. 이 말은 주택에 대해서 건축물로서 과세하고 주택수 토지는 토지분산세로서 고지상한다는 뜻이에요. 틀렸죠. 주택은 주택 건물과 이에 따른 토지를 합쳐서 주택에 대한 재산세로서 고지서 나가죠. 그리고 그 고지서에다가 납기를 적음으로써 납기로 물어봤다면 2분지 1은 7월 7월 30일까지 나머지 분지는 9월 9월 30일까지 주택 세액이 10만 원 이하였다면 일괄 고지한다. 납부기한은 7월 7월 30일까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으로써 5번 내용도 틀렸네요. 옳은 거 했으니까 답은 1번 될 것이고요. 그리고
2번에서 재산세 과세 대상 중 가장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것. 1번 별장은 4% 비례세율. 2번 군, 공장용 건축물. 건축물이죠. 건축물이니까 0.25% 비례세율. 분리과세 고우락장 토지 4%. 고우락장 건축물도 4%. 골프장용 토지. 이 골프장은 해운제 골프장으로서 4%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재산세에 대한 내용을 전부 다 마치고요. 이제는 종합부동산세로 갑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여러분 교재에서 140페이지에 있어요. 140페이지에서 종합부동산세 나오는데 이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내용은 재산세하고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좀 더 알고 싶다면 사회적 배경을 알아야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내용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내용은 해년마다 한 문제가 나오는데 이 한 문제에 대한 내용은 재산세와 연관돼서 문제가 나옴으로써 사회적 배경까지도 아셔야 되는데요. 사회적 배경 내용을 설명드리면 충분하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사회적 배경에 대한 내용으로서 연도로 보시면 되는데 1990년 이전에서는 재산세에 대한 내용으로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 이 토지에 대한 내용은 주택, 부수, 토지까지 포함해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로서 과세됩니다. 그리고 건축물 재산세로 있는데 이 건축물 재산세에 대한 내용은 이 당시는 주택, 건물을 포함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택 하나를 보유했다면 1990년 이전에서는 토지에 대한 내용으로서 주택 부수 토지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로서 고리서 나갔고 주택 건물은 건축물 재산세로서 고리서가 나갔어요. 그래서 고리서에 대한 내용 두 장이 나갔다는 겁니다. 이렇게 고리서로서 주택을 보유했으면 두 장 나갔는데 1990년에서 토지에 대한 공개념이 발생합니다. 토지 공개념이 발생됨으로 인해 가지고 이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삭제하면서 한 세금을 다시 만들어내요. 다시 만든 한 세금에 대한 내용이 바로 종합토지세에 대한으로서 종토세입니다. 종토세란 말은 많이 들어봤겠죠. 종합토지세로서 나간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에서 주택 하나를 보유했다면 주택 부수 토지에 대한 내용은 종합토지세로서 고지서 나가지고 주택 건물에 대해서는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로서 세금을 달리해가지고 고지서가 두 장 나갔어요. 그리고 2004년도로 와볼 때에 2004년도 하반기쯤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행자부에게 부동산 가격이 너무 특히 토지, 주택에 대한 가격이 너무 급작스럽게 상승하니까 토지와 주택의 소유자가 누군가를 알아보라고 했어요. 그럼 여기 보니까 행자부에서 조사해 볼 때 토지, 주택에 대해서 상위 10%에 속하신 분들이 70%를 소유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분들이 90% 분들이 30% 가지고 아웅다웅 다투고 있더라. 이 상위 10% 분들이 토지에 대해서 또 주택에 대해서 70%를 소유된 주택에 대해서 이걸 팔지 않을 거니까 이제 수요에 대한 내용으로서는 살 사람은 90%고요. 살 물건은 30%로 갑니다.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지 않음으로써 여기 토지 주택 가격이 상승한다는 얘기예요. 특히 주택 가격이 상승합니다. 그럼 서민들이 주택을 보유하지 않았음으로써 주거 안정에 대해서 서민들은 주거 안정이 안 되니까 서민들을 위해서요. 요 주택을 팔게끔 만들어야 되겠어요. 그래서 상위 10%에 속한 사람들에게 해년마다 높은 세금에 대한 이유로서
고지서를 보내줘요. 그럼 이 사람들은 세금 납부하기 힘든 연도에 대해서는 자연스럽게 토지와 주택을 팔면서 어느 시점에서는 토지와 주택에 대해서 수요와 공급이 일치할 것이다 라는 내용으로서, 이론적 내용으로서 만들어낸 법이 종합부동산세예요. 그러니까 종합부동산세가 나오죠. 이 종합부동산세가 2005년도에서 탄생이 됩니다. 종합부동산세가 탄생되면서 여기에 대한 종합토지세가 없어지는 거예요. 삭제시키는 거예요. 삭제시키면서 다시 이 토지에 대한 내용을 재산세로 넣어줘요. 그러면서 주택을 만들어내죠. 공동주택, 아파트 보세요. 아파트는 토지와 주택에 대한 내용의 건물을 통째로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 주택에 대한 내용을 주택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일체로 본다 이렇게 만든 겁니다. 이렇게 만들면서 이 토지는 주택 수토지를 제외한다. 또 건축물에서는 주택 제외다 이렇게 법이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배웠을 때 재산세에 대한 내용으로서 토지에는 주택 부수토지 제외다. 건축물에는 주택 건물 제외됨으로써 주거 외 용도의 건축물 말한다 이렇게 배웠던 것이고요. 주택에 대한 내용은 주택 건물과 이에 딸린 토지를 한 통으로 본다, 일체로 본다 이렇게 배웠던 것이죠. 그러면서 여기에서 이렇게 보유했을 때 1차적으로 재산세로 과세하고요. 2차적으로 일정 금액 초과에 대해서 뭘로 과세하겠다? 종합부동산세 과세하겠다 이렇게 나온 것이 종합부동산세예요. 그래서 종합부동산세는 토지와 주택을 보유했을 때 1차적으로 재산세 과세하고 2차적으로 일정 금액 초과분에 대해서 종부세로 과세하겠다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종합부동산세에서 가장 문제 잘 나온 쪽이 종부세 관련 있는 물건, 없는 물건, 얘가 문제로서 가장 잘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종부세에서 꼭 기억하셔야 될 내용이 종부세와 관련 있는 물건, 없는 물건을 기억하시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은 종합부동산세의 그 자체적 단어에서 나와져요. 그 자체적 단어를 봅시다. 어차피 종합부동산세 문제를 낼 때는 종합부동산세라는 단어를 주고 문제를 내겠죠. 우리는 그 단어만 보고 판단하시면 돼요. 자, 이 볼 때 세자 앞에가 부동산, 부동산이니까 토지, 건축물, 주택이겠죠. 부동산에서 합친 거예요. 합친 거니까 누진세율 적용된 것이 종합부동산세에 해당된다는 것을 이 단어상으로서 알려준 거예요. 그때 토지에 대한 재산세로서는 과세하는 방법, 전 시간에서 배웠다시피 토지, 건축물, 주택에 대한 내용으로서 토지에 대한 세산세 과세하는 방법은 분리과세, 별도합산, 종합산으로서 과세한다는 건 아시죠? 그럼 분리과세에 대한 내용은요. 합친다, 따로 떼어낸다. 합친 건 아니죠. 따로 떼어내니까 들어가지 않는다. 그리고 종합합산, 합산 합쳤죠. 이거 어때요? 합쳤죠. 그러면 해당되겠죠. 종합산에 대한 이로서 소유자별로 합산하여서 소유자에 대해서 과세하니까 소유자별로 합산하여 토지 공시가액이 5억 초과되었다면 5억 초과분에 대해서 종부세 납세를 부여한다 이렇게 나와져요. 별도 합산, 여기서 합쳤죠. 합쳤으니까 여기다 내용도 적용이 되겠죠. 소유자에 대해서 과세하니까 소유자별 합산해서 80억 초과되었다면 종부세 납세 부여한다 이렇게 나와지고 건축물에 대한 내용은 비례세율이죠. 합친 건 아니죠. 그럼 여기에 대한 내용으로서는 종부세 관련이 없다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주택에 대한 내용은 주택 건물과 이에 딸린 토지를 합친 게 주택이에요.
합쳤으니까 여기에 대한 내용도 해당이 되면서 소유자에 대해서 과세함으로써 소유자별 합산하여 가지고 주택 공시가액의 시가 아니에요. 공시가액이죠. 공시가액이 6억 초과되었다면 종부세 납세 의무를 부여한다 이렇게 나와져요. 이제 여기서 결과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은 세자 앞에 부동산 앞에가 합쳤으니까 합친 게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합치지 않고 혼자 따로 계산되는 것은 여기에 포함시키지 않는다는 거죠. 1차적으로 재산세 과세하고 2차적으로 초과분에 대해서 종부세 과세하니까 재산세와 연관됨으로써 재산세에서 비례세율 적용되는 물건은 합친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종합부동산세와 관련이 없다. 관련 없다. 이 내용이 결과적 내용이죠. 이 내용으로서 기억하시면 돼요. 이제 여기에 대한 내용으로서 여러분들이 교재상으로서 본다면은 종합부동산세와 관련 없는 물건 해가지고 140페이지에서 나오죠. 동그라미 5번 내용이에요. 동그라미 5번 내용으로서는 여러분들이 문제에서 잘 나온 쪽이니까 기억하시라고 거기다가 중요하고 적어놨어요. 그 내용 보시면 되겠죠. 이제 봐보죠. 건축물. 건축물은 비례세율이죠. 비례세율이니까 적용되지 않는다. 또 그 옆에 등록 문화재 주택. 문화재로서 등록된 주택은 종부세에 적합되지 않기 때문에 종부세에 관련이 없다 이렇게 나와지고 별장 잘 기억하세요. 별장에 대한 내용은 4% 비례세율이죠. 비례세율이니까 적용되지 않는다. 분리과세도 비례세율이죠. 적용되지 않고요. 임대주택에 대한 내용은 상가 건축물에 대한 내용과 비교해 볼 때 상가 건축물은 빌려주고 돈 받는 거죠. 임대주택에 대한 내용도 빌려주고 돈 받음으로써 종부세에 적합되지 않는다라는 이로써 종부세에 적용되지 않는 물건에 적어져요. 그런데 이 임대주택에 대한 내용은 해당되는 내용으로서 주택수 조건이 있고요. 또 해당된 주택수마다 면적 조건이 있고 가액 조건이 있어요. 그 조건에 대한 내용의 페이지가 3페이지입니다. 그럼 3페이지에 대한 숫자적 내용을 전부 다 기억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복골복 하세요. 복골복 하셔서 임대주택 이렇게 나왔다면 종부세 관련이 없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 내용으로서만 기억하시면 돼요. 임대주택 나왔으면 종부세 관련이 없다. 안 그러면 이제 기본서에서 거기에 대한 내용으로서 3페이지 숫자를 전부 다 기억하셔야 돼요. 3페이지 숫자를 기억하지 마시고 복걸복해서 임대주택 나왔으면 종부세 관련이 없다. 이렇게만 기억하시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종업을 위한 기숙사 및 사택. 종업을 위한 기숙사 및 사택에 대한 내용은 복지시설이기 때문에 종부세에 적합되지 않아 종부세에 관련 없는 문건에 넣어줍니다. 그리고 주택건설사업자의 미분양주택. 미분양주택이니까 주거용이 아니죠. 그럼으로써 종부세에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나와주고 고급 오락장. 고급 오락장에 대한 내용과 해운제 골프장에 대한 내용은 토지든 건축물이든 4% 비례세율이죠. 여기에 대한 내용은 비례세율이니까 종부세 관련이 없는 거예요. 이 내용 기억을 꼭 하시고요. 그 밑에서 볼 때 2차적 내용으로서 펴보니까 주택은 소유자별로 합산해서 주택 공시가액이 6억 초과했으면 종부세 적용된다. 종합산은 소유자별로 합산해서 공시가액이 5억 초과했으면 종부세 적용된다. 별도합산은 소유자별로 합산해서 80억 초과됐으면 종부세가 적용되는데 건축물은 종부세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나오죠. 그게 표에 대한 이유로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141페이지에서 기출 체크 나와요. 기출 체크에 대한 이유로서 먼저 1번 보죠.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 자산이 아닌 것을 모두 고른 것 돼 있어요. 아닌 것을 모두 골라라 라는 의미로서 기억. 기억에서 여객자동차 운송 사업 하면서 뒤로 쭉 가보니까 차고용 토지. 이건 영업토지죠. 영업토지니까 별도 합산. 별도 합산은 80억 초과되었다면 그 초과분에 대해서 종부세 과세되는 거죠. 가액까지 보니까 공시가액이 100억. 별도 합산으로서 80억 초과됐으니까 종부세 적용되고요. 니은에서 부부 공동 명의, 지분 비율이 동일함. 그러면 부부 공동 명의로서 지분 비율이 동일하니까 50대 50이죠. 이 말은 2분지 1만큼 소유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1주택으로서 공시가액이 10억, 소유자별 합산이니까 소유자별로서 하여 볼 때 10억을 2로 나누면 되겠죠. 2로 나누니까 5억씩으로서 6억이 초과되지 않았음으로써 이 부부 둘 다 납세의무가 없는 겁니다. 니은에서 됐고, 디귿 건축물. 건축물이니까 종부세 관련이 없고요. 니은에서 해운제 골프장 토지에 대한 내용도 종부세 관련이 없는 거죠. 2번 종합부동산세 과세사 아닌 것을 모두 고른 것. 거기에서 기억 종중이니까 분리과세로서 종부세 관련이 없고요. 니은에서 상수원 보호구역 내 임야. 이 임야에 대한 내용도 상수원 보호구역이니까 환경과 연관된 내용으로서 분리과세니까 종부세 관련이 없고, 자산세가 비과세는 토지. 1차가 비과세면 2차도 비과세로서 종부세 과세하지 않고요. 고급을 확장 건축물. 건축물에 대한 이로서 종부세 관련이 없는 거죠. 전부 다 없는 거네요. 그러면 답은 거기에서 5번 되겠죠. 그리고 10분 쉬었다가 종합부동산세 세액 산정에 대한 내용으로서 살펴봅시다. 10분 쉬었다 하겠습니다.